오늘은 나라를 위해 청나라에 시집을 갔지만 더러운 여자 취급을 받으며 평생 불행한 삶을 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로 의순공주인데요. 의순공주는 사실 왕의 딸이 아니었지만 공주가 되어 청나라로 갔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지속적으로 여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과 조선이 화친을 맺을 때 조선 여자들을 청나라로 보내 신하들과 결혼시켜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랑캐 나라의 조선 여자들을 보내기 싫었던 조선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대충 끝낼 수 없다며 넘겼지만 이것은 고작 시간을 잠깐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병자호란 직후였기 때문에 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청나라에서 기생을 바치라 요구했을 땐 기생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청나라로 가기를 싫어했을 정도였습니다. 기생들도 그 정도였으니 양반들은 자신의 딸을 절대로 청나라에 보낼 수 없었죠. 1637년 11월에 청나라는 또다시 과거 명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시녀를 보내놓고 우리한테는 왜 안 보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하자 결국 각사의 여종 10여 명을 차출해 청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청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의 여인들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던 1649년 12월 당시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대복친이던 박이제길 득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950년 당시 조선 왕이던 효종에게 조선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구혼 칙서를 전달해왔죠. 당시 청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도르곤이 정식으로 구혼을 했던 것인데 하지만 반청 감정이 높았던 터라 조선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효종이 즉위 후 친청 세력이던 김자점 등을 조정에서 축출하고 반청 성향이 강하던 김상언, 송시열, 김집 등을 등용했으며 산성을 축조하고 반청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자 청나라에서는 정면으로 이것들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여자들을 보내라며 트집을 잡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효종은 청나라로 쳐들어갈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적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청나라로 보내기가 극도로 싫었는데요. 그래서 효종은 자신의 딸이 이제 겨우 2살이라서 혼인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카인 소현세자의 딸들도 지키기 위해 이미 혼인을 했거나 아직 너무 어리다며 둘러댔죠. 하지만 효종의 딸인 수강공주는 이미 15살의 나이였고 삼녀인 숙명공주도 11살이나 되었으며 소현세자의 딸 3명도 14살, 9살, 8살로 마음만 먹으면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이에 효종은 청나라에 들킬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급하게 자신의 딸과 소현세자의 딸들의 사윗감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해 9월에 청나라의 눈을 피해 소현세자의 장녀인 경숙군주를 혼인시켰으며 이듬해 1월엔 자신의 장녀 수강공주까지 결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당시 인조의 3년상을 치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왕녀의 결혼식은 미뤄져야 마땅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덕에 왕족의 결혼치고는 이례적으로 간소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에 신하들이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혼을 치르는 건 예법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효종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며 신하들의 말은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린 뒤 왕녀들의 결혼을 강행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왕족 종친들의 딸들과 여러 대신들의 딸들도 급하게 시집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시집을 보내기 힘든 경우엔 딸의 존재를 숨기기 바빴죠. 그만큼 자신의 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청나라에 보낼 수는 없다는 의지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 최고 권력자인 도르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조선 조정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조정이 난처하던 차에 나선이가 있었으니 바로 금림군 이계윤이 자신의 딸 이해숙을 청나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금림군은 성종과 후궁숙의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익양군의 후손이었죠. 기록상으로는 금림군이 자원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왕실과 조정에서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효종의 딸들은 너무 어려서 보낼 수 없으니 왕실 종친인 금림군의 딸 이해숙을 대신 보내기로 청나라와 합의를 한 뒤 그녀를 효종의 양녀로 삼아 의순공주로 책봉해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의순의 뜻은 대의에 순종하였다는 뜻이라고 하죠. 이에 금림군은 종일품 가덕대부로 품계를 올려줬으며 그녀의 오빠 이주는 장릉 참봉, 이수는 전설사 별검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보내지면서 집안이 번성하게 된 셈이었죠. 이에 사람들은 금림군이 청나라가 보낸 지참금을 노리고 딸을 보냈다며 온갖 멸시와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두가 자신의 딸을 청나라로 보내는 걸 기피해서 조선 조정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했다가 금림군과 의순공주 덕에 겨우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650년 4월 22일 의순공주는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산해관 부근까지 마중 나온 도르곤을 만나 혼인의식과 초야를 치르게 되었고 16세의 어린 나이로 청나라까지 가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남자와 부부가 된 것이죠.
의순공주를 만난 도르고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녀를 백송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백송골은 흰 빛깔의 매를 뜻하는데 자태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북경으로 간 도르고는 갑자기 조선 사신들에게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함께 보낸 시녀들도 못생겼으니 조선이 정성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현했죠. 그런데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으며 그녀를 정실 부인 중 으뜸을 의미하는 대복친으로 삼았고 심지어 시녀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딸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못생겼다고 불만을 표현한 것을 보면 도르곤이 조선의 기를 죽이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단 7개월 만에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또한 도르곤은 아들을 얻기 위해 의순공주와 결혼했지만 끝내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그렇게 의순공주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녀의 인생마저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만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데 바로 순치제가 도르곤에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도르곤의 묘호, 시호, 존호를 박탈해버렸으며 무덤을 파헤쳐 도르곤의 시신을 꺼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부관 참시해 그의 목을 저작거리에 효수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에서 온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의순공주는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황족과 재혼하게 되었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기록마다 달라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단친왕 보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의순공주는 시조카와 다시 재혼했던 것이죠. 당시 청나라는 형사치수제도 있었고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여성들도 두세 번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선에서 태어나 유교 문화를 교육받은 의순공주에게는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마는데 두 번째 남편 보로 역시 1년 만인 165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의순공주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또다시 과부가 되어 혼자 외로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1656년 4월 청나라 영경의 복명사신으로 오게 된 금림군이 딸 의순공주의 그런 처지를 알게 되면서 순치제에게 딸을 조선으로 데려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며 요청하게 되었죠. 그러자 순치제도 의순공주가 더 이상 이혼 가치도 없었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조선 왕족 여성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부로 혼자 사는 게 가여우니 특별히 돌려보낸다라며 금림군이 의순공주를 데려가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금림군이 조선 조정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일이 잘못되었으면 청나라의 질책과 트집을 잡힐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은 금림군이 나라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의순공주를 귀국시켰다며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효종이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호조의 명에 정기적으로 쌀을 보내주라는 명을 내렸죠. 그런데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의순공주와 금림군에 대한 여론은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의순공주를 오랑캐에게 시집가 정조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오랑캐 친족과 재혼까지 해서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환양녀로 치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는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애초에 돌아올 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던 의순공주였지만 효종이 보호해주다 보니 그나마 넘어가던 것인데 효종이 죽은 마당에 의순공주와 금림군이 꼴도 보기 싫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가치도 다 사라진 그녀를 조정에서는 더 이상 대우해주지 않았는데 그녀를 의순공주라고 쓰지 않고 이계윤의 딸이라고 쓰기 시작했죠. 심지어 현종실록에는 의순공주가 정식으로 공주로 봉호된 것이 아니고 공주로 일컬어졌을 뿐이었다고 기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는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데려온 금림군을 탄핵해 그를 파직시켜버렸으며 사관원에서는 그의 죄가 파직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금림군은 삭탈관작되어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죠. 조선을 위해 희생했던 금림군과 의순공주는 그렇게 모든 조선인들에게 버림받아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나라 눈치를 본다고 금림군을 다시 청해 사신으로 일을 시키긴 했지만 금림군과 의순공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의순공주는 모두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다가 현종 때인 1662년 8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종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특별히 장례비를 넉넉히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하죠. 그녀의 묘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천보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을 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녀의 묘지는 현재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죠. 야사에서는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가기 직전에 너무 가기 싫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결국 그녀의 시신은 건지지 못하고 족두리만 건져 그녀의 족두리만 매장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그녀의 묘지는 족두리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 처참했을 것 같네요. 당시 오랑캐라고 일컬어지던 청나라에 나라를 위해 끌려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여인 의순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